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영화 매트릭스를 네, 가지고 네, 무의식과 네, 또 자유의지와 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영화를 통해서 네, 우리 심리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기로 했는데 네. 어떤 영화입니까? 네, 메멘토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 2001년에 개봉한 스릴러 영화고요. 네. 메멘토라는 영화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자유의지와 무의식. 하지만 매트릭스는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네. 그래도 메멘토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네. 부분이니까 조금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You really want to get this guy, don't you? My wife deserves vengeance. When you find this guy, what are you gonna do? Kill him. Be very careful. You wander around playing detective. I think someone's trying to get me to kill their own guy. You can question everything. You can never know anything for sure. 범인을 찾기 위한 추격전이 이제 이루어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는 환자란 말이에요. 네. 어떤 방법으로 그 범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방법이 네.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항상 갖고 다녀서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메모를 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몸에다 문신을 새깁니다. 아, 네. 네, 몸에 문신을 새겨서 네네. 그러한 식으로 본인이 이제 기억이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범인을 추적해 가는 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그리고 사진에 기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추적을 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네. 네. 사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데요. 네. 그 테디라는 형사랑 그 레너드 주인공이 그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 테디라는 형사가 너 폴라로이드 그 사진이랑 메모랑 그 문신 그거 다 믿지 말라고. 너를 이용해서 살인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난 사실만 믿고 행동해. 기억은 더 불확실해.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니까.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딱 매트릭스 세계관이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저번 주에 매트릭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네. 우리의 시각조차도 청각조차도 모든 감각조차 다 해석된 신호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단순한 지각조차도 해석한 신호일 텐데 네. 그러한 지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우리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영화에서도 사실 기억보다 더 정확한 게 기록이라는 말 그렇죠. 있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신까지 새겨가지고 네. 기록을 해놓은 건데. 네. 근데 이 영화 끝까지 보면 음. 그 기록이 얼마나 허무한지, 네, 그 기록이 진짜 사실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띵 하게 하는 부분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불확실한지에 네. 대한 실험들이 있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 네. 되게 간단한 실험입니다. 뭐냐면 이제 빠르게 이제 단어를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줬던 단어가 맞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간단한 실험입니다. 근데 이제 단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창, 뭐 틀, 뭐 문, 네. 유리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을 막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창문과 관련된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주의 집중력을 흐트리기 위해서 살짝 다른 생각을 좀 하게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아까 1분 전에 보여드렸던 단어 네. 이것만큼 확실히 있었다라고 확신하는 단어만 손을 드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 보여주면 손 듭니다. 뭐 유리 보여주면 손 듭니다. 네네. 다 있었던 네. 단어니까. 그리고 창문을 보여줍니다. 네. 없었거든요. 창문이라는 없었죠, 단어는. 창문은. 네. 근데 손을 듭니다. 확실히 있었습니다. 음. 자, 우리가 1분 전에 본 것도 네. 이렇게 우리의 기억을 조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있는 그대로보다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문도 보고 창도 보고 유리도 보고 이러니까 머리에서 창문이라는 게 이미 해석돼서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다고 확신을 하게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프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일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조작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네, 조작이요. 네. 네. 이게 말씀하신 거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건가요? 딱 이겁니다. 인간은 네. 사후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라는 딱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시간상 먼저 있어야 될 거는 뭐죠? 원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후 합리화는 뭐냐면 네. 결과가 일어난 다음에 원인을 붙인다는 겁니다. 모든 사사건건에 적용이 된다? 네. 그런 모든- 말씀이세요? 네. 인간은 모든 거에 네. 사후 합리화하는 동물이지 원인을 알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네. 손가락 하나도 못 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하는 아주 쉬운 예. 네. 예. 일단 실험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네. 네. 그 아일랜드에서 예전에 저희가 정치의 심리인가 예. 거기서 한번 이야기했던 실험이기는 한데요. 그 아일랜드에서 그 낙태 찬반이 엄청나게 그 국가가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진짜 50대 50을 갈려가지고 막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예. 그 낙태 찬성론자한테는 이제 낙태 반대론자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가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낙태 반대론자한테는 낙태 찬성론자한테 낙태 찬성론자가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는 가짜 기사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상담을 했더니 네. 우리가 보여줬던 그 가짜 기사를 플러스해서 네. 새로운 이야기들을 덧붙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알려줬습니다. 그거 우리가 원래 보여줬던 거 가짜 뉴스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덧붙인 이야기들을 진짜라고 계속 믿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실험으로 본 거거든요. 네, 네, 네. 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게 있는 세계에서 산다면 처음에 그 뉴스 봤으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네.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없어졌어요. 네.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화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합리적인데 네.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 네. 일단 낙태 찬성론자는 낙태 반대론자한테 일단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에 합당한 누군가 뭔가 이야기를 들이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더 증폭된 감정에 맞게 또 이 이유를 그러니까 이 감정을 합당하게 만들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그 감정이 더 커져요. 말씀하시는 그 왜곡은 그 부분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화라는 감정은 결국은 상호작용이거든요. 네. 나에게 자극을 주는 존재가 있고요. 네. 네. 그 자극이 나한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마음의 모양과 맞닿아서 화라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마음의 모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나라는 거에 대한 네. 관심이 없고 제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난 화가 난 거야. 네. 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가 만들어져 있는 마음의 모양 때문에 분명히 이게 왜곡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난 이 틀을 갖고 보니까. 실제로 상담 네. 진행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을 좀 접하시기도 하겠어요. 네. 그 내담자들은 다 내가 그리고 있는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네. 네. 그 세계가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렇죠. 내가 그 알고 있는 세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럽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과 내가 해석한 세계의 어떤 그 갭을 예. 사실 허물어뜨려주고 실제에 가깝게 인식하게 네. 네. 해주는 게 이제 상담의 과정이거든요. 제가 한번 상담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예. 앉자마자 아버지에 대한 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엄청 강한 분이었거든요. 예. 이분의 이제 그 히스토리가 일단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이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가 이제 빚도 많이 지고 되게 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따로 사는 네. 그러한 경우였는데요. 근데 오랜만에 아버지가 전화가 왔대요.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기대가 들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네.
근데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 이름으로 된 이제 보험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가 동의를 해줘야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라고 하고 끊었대요. 네네.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분노의 감정 을 엄청 쏟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빠가 없는 게 더 낫다. 이 세상에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들을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네. 그 분노의 감정을 제가 한 30분 동안 그냥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 30분 동안 막 쏟아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네.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 땡땡땡 씨가 처음에 아버지 전화가 왔을 때 기대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 기대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 내담자분이 진짜 한 10여 분 동안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못 하셨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네요. 저는 아버지를 좋아했던 거였어요.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랑과 공격성은 붙어있는 감정이다.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네. 공격성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네. 당신이 그러한 공격성,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공격성을 갖게 된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걸 아빠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생겼던 공격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돌려드렸고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런 상담을 하지 않을 때는 네. 이 마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적이 돼야만 내가 계속 기대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두면 계속 기대는 해야 되고 네. 충족은 안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힘든 괴로우니까 거군요. 힘드니까 네. 그냥 아빠는 나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막 이렇게 만들어내면 당장 내 마음이 편한 거죠. 네. 하지만 이 마음은 소외되어 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요. 메멘토도 그 테디라는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도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다니게 된 이유도 이거와 맞닿아 있는 거고요. 이게 인간 모든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실제 상담 네. 사례 얘기를 들으니까 참 우리 와이프는 날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봅니다. 네. 공격적이거든요. 네, 점점점점 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스포일러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아, 예, 당연히 이 있을 수밖에 부분은 좀 없습니다.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은 어쨌든 자신의 기록에 네. 의존하고 네. 맹신을 하죠. 네, 네, 그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추적을 벌이고 하는데 이게 결국 잘못된 판단의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레너드는 계속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기록들 네. 이걸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계속 사실 이제 영화 뒤편에 나오는데요. 네. 사람을 계속 죽이고 다녔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죽였다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난 아직도 복수가 끝나지 않았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다니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렇게 기록도 조작이 돼서 이렇게 사는데 네. 우리도 우리의 기억을 조작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네네네. 주고 살고 있는지에 네. 대한 이 인식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영화 속에서 그러면 주인공의 기억은 말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좀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 부분을 좀 짚어야지 좀 얘기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의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레너드가 와이프를 죽인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너드 사실 이제 강도를 당했던 건 맞고요. 그 당시에 사실 와이프가 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레너드는 기억상실증에 걸렸고요. 근데 그 와이프는 그 남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같이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레너드가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와이프는 이 그
그 내 남편이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랑하는 힘을 이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와이프가 이제 그 당뇨병이었거든요. 네.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네. 적당량을 맞으면 적절한 그 당 수치가 유지가 되겠지만 과량을 맞으면 저혈당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놓고 난 다음에 10분 지나서 당신 인슐린 주사 놔줘야지. 근데 레너드 기억을 못하니까 주사를 하는 겁니다. 또 10분 지나서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하면 기억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며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기억을 못하니까 계속 주사를 하고 네. 결국 와이프가 죽게 되는 겁니다. 레너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너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뇌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뭘 만들어내야 되냐? 와이프를 죽인 범인이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네, 원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죽인 게 아니게 됩니다. 네. 범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계속 범인을 만들고 네. 범인을 계속 없는 범인을 계속 죽여가면서 네네네. 나 자신을 보호했던 거죠. 종종 말씀하시는 합리화군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겁니다. 자기 합리화는 참 일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누구나 사실 합리화를 하고 이 합리화의 가장 맹점이 그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결과가 생긴 다음에 그 네. 원인을 찾기 때문에 네네네.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레너드가 이제 거기 나오는 여자분한테 네.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 여자분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겪어왔던 거. 그때 이제 여자분이 그 질문을 하나 딱 던지거든요. 그 증거를 보고 경찰은 뭐래요? 라고 딱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때 딱 주인공은 당황해요. 그러면서 존지는 교활했다라는 표현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미 경찰에서는 그 수사가 종결이 됐고 사실은 다 밝혀졌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자니 내가 범인이 되고 계속 범인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증거를 보고 경찰은 뭐래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만들어낸 세계가 충돌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되지 않는 그 중간 다리를 만드는 거죠. 교활했기 때문에 경찰이 속아 넘어간 거야.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를 해가면서 본인이 범인을 찾고 사람을 죽여가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를 인정하고 뭐 반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반면에는 그걸 부인하고 외면하고 네, 인정을 하지 않는 네, 그런 맞아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그런 심리도 있고 네, 맞아요. 이 뭐 관련해서 뭐 진행했던 그 실험도 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네.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 좀. 아, 네. 실험 네. 하나. 인간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동물인지에 네. 관련된 실험들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A그룹, B그룹 나눠놓고 A그룹, B그룹에다가 네. 다 이제 되게 재미없고 단순한 노동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A그룹한테는 이제 $1를 주고요. 음. B그룹한테 $20를 주고요. 차이가 크네요. 네, 차이가 되게 크죠.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실험을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재밌는 실험이다. 네. 라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며칠 지나서 예.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며칠 전에 했던 그 단순한 노동의 재미의 정도가 어땠는지를. 그러면 그 원래는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재밌다라고 답변을 한 사람이 네. $1를 받은 그룹에서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를 받은 그룹에서 많았을 것 같습니까? $20 그룹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만족감이 일단은 있고 네. 뭐 지루하고 힘들었던 한들 네, 만족감이 있고 그래 그래도 이 정도 비용이면 할만했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네. $1를 낸 그룹에서 더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재밌다라고 그래요? 착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참 맞추는 적이 없네. 네. 이 부분이 사실 자기 합리화 때문이거든요.
뭐냐면 기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20를 받았으면 네. 충분한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재미없었어도 괜찮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했어도 괜찮았어요. 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네. 한 행동이니까 네네. 그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1를 받은 사람은 이게 애매하거든요. 네. 겨우 $1 받고 내가 저 재미없는 거라고. 게다가 이 재미없는 걸 뒷사람한테 재밌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야 했고 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재밌었다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를 받았어도 재밌는 거 했으니까 네, 그리고 난 거짓말 안 했으니까 라고 해야 내가 납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만약에 큰 비용을 지불을 하고 예. 어떤 뭘 즐겼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미없었어요. 그런 거 많아요. 네. 네. 근데 나중에 그걸 합리화해요. 이만큼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진짜 재밌었다고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 네. 할만했어. 네. 뭐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돈 들이고 진짜 재미없는 걸 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싫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 곡해해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 영화에서도 이 주인공이 남긴 기록들은 사실은 각색된 거다. 네,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당뇨병 와이프를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샘이라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그 샘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엄청 하고 다녀요. 네. 근데 원래는 자기 이야기였던 거거든요. 아까 그 당뇨 인슐린 주사를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건 본인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니까 샘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이 각색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디가 진실을 알려줍니다. 네. 그놈의 샘이 이야기는 할수록 멋져지더군. 자기 만족을 위해 거짓말을 한 거지. 기억하기 싫은 일은 누구나 있는 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레너드의 반응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샘이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이 테디는 너 얘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는 건 무의식 저편에 이게 내가 저지른 일일 수도 있다라는 기억 저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을 알려주는데 네. 그 순간에 레너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네. 그래, 너도 존지라고 하면서 테디 원래 이름이 존 갯머리라고 해서 존지거든요. 너도 존지라고? 그래, 너도 죽어 마땅해. 라고 하면서 그 테디 그 사진에다가 그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 테디의 그 차 번호를 그 몸에다가 새기면서 영화가 네. 끝나요. 처음에 테디를 죽인 이유가 실제로 테디가 범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는 무의식을 마주하게 했어. 예. 그게 화가 나니까 네네. 내가 조작한 기록들로 결국 테디를 죽였다. 그 말은 계속 나는 내 기억을 조작해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기억을 조작해가면서 내 인생과 남의 인생에 어떤 불행한 씨앗들을 남기고 있는지 남기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있긴 있는데 이게 네. 잘못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퍼즐을 좀 한번 맞춰보고 싶다. 네. 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조언해 주실 만한 게 더 있을까요? 관련해서. 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네네. 그 신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매트릭스에서 이야기했던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 네. 올라오는 데를 한 발짝 뒤에서 봐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발짝 앞서서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한 발짝 뒤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생각을 계속 봐주는 거. 그리고 제가 매트릭스에서 얘기했던 이걸 이제 자유연상이라고 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연습들을 좀 갖는 게 저는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불편하게 올라오는 그 감정들, 생각들이 있죠, 사실 누구나.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을 한번 가만히 좀 바라보는 것도 실제 우리 자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인드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